안녕하세요, 차수현입니다. 이번 영상은 벤큐 TV형 전자 칠판이고요. 일단 외관부터 보시게 되면 디자인에 좀 신경을 많이 썼어요. 특히나 이제 이동형 거치대라고 하죠. 디자인만 이쁜 게 아니라 수업이나 회의 때 발에 거슬리지 않도록 일부러 저런 디자인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외관을 봤을 때 되게 날씬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제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좀 날씬해 보이고, 실제 두께는 일반 전차 칠판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왼쪽 사이드에 패널이 있고 슬림핏이죠. 거치할 수 있는 빈 공간이 하나 있고요. 전면부에 보면은 이제 패널도 준비되어 있는데 특이한 게 왼쪽에 하나, 중앙에 하나, 그리고 오른쪽 끝에 하나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전자칠판 앞에 사람이 왔을 때 그걸 인지를 해서 어떤 작동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중앙 부분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조그마한 구멍들이 이제 되게 다 마이크인데 무려 8개의 마이크가 배치되어 있고요. 회의나 수업 도중에 녹화했던 것들을 소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저렇게 세팅을 했다고 하네요. 실제로 테스트했을 때 사운드 잘 잡아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로그인 시스템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비밀번호 아이디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카드를 준비해서 로그인할 수도 있어요. 요거는 대학교라든가 학교 같은 전자칠판 대수가 많은 곳에서 자기가 미리 준비해 놓은 환경에서 바로 수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기에는 하면은 이지라이터라는 기본적인 판서 프로그램인데 하단 부분에 어떤 기능들이 배치되어 있거든요. 왼쪽에는 이제 나가기, 저장, 공유, 녹화, 초대하기. 그러니까 단순히 전자칠판에서 수업하고 마치는 게 아니라 저장을 해서 다음에 다시 불러온다든가 수업했던 내용들을 공유한다든가 녹화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생방송 기능은 기본적으로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초대를 해서 수업 내지 회의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중앙에는 이제 판사 관련된 부분인데 단순히 판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템들도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우측 하단에는 이제 페이지 설정 같은 건데 자기가 준비해 놓은 이미지를 가져와서 띄울 수도 있고요. 배경화면 같은 거죠. 기본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이런 이미지들을 배경화면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수업 용도로 좀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검정 화면으로 배치를 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판서감이 괜찮습니다. 적는 족족 그대로 따라오고요. 그리고 약간의 필기 보정이 들어가더라고요. 테스트할 때 제공해주신 펜이 총 4개가 있었는데 크기만 단순히 다른 게 아니라 기능이라든가 이제 판사감이 조금씩 달랐어요. 펜 모드에서 두 번째 펜 모드로 누르게 되면 각 펜마다 설정이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끝이 뾰족한 부분은 흰색으로, 뭉퉁한 부분은 빨간색으로 설정했더니 버튼을 누르지 않았는데 흰색 뾰족한 게 왔네? 흰색이야. 뭉퉁한 게 왔네? 얘는 빨간색이야. 이런 기능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수업 시간 때 분필 수업을 했을 때 지우개를 가지고 지웠잖아요. 그거를 이제 손바닥 면적으로 이렇게 인식을 해서 지우개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유리에다가 손 대기가 좀 그렇잖아요. 느낌이. 그래서 이렇게 지우개처럼 스펀지 같은 걸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대면은 지우개를 인식을 하고 지울 수도 있습니다. 굳이 영역 체크해서 지우지 않더라도 평소 때 하던 모습 그대로 지울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요 세 번째 요 펜과 요 네 번째 펜, 크기가 훨씬 더 좀 작은, 손이 작으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요게 재질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에 잡히는 부분과 앞에 나와 있는 펜 쪽이 똑같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각 펜마다 느낌이 다 달라서요. 그래서 판서감도 다르고, 특히나 지금 세 번째 요 펜 자체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데 약간의 탄성을 가지고 있어서 필기할 때 나는 소리도 좀 중요시 여기는데 소리도 그렇고 판서감에서 약간의 쿠션 역할을 하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펜마다 다 다르다는 게 좀 재밌었고요. 그리고 왼쪽 사이드에 자주 가는 기능들을 바로 불러낼 수 있는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요거 아래 위로 움직이는 거는 필기나 판사를 했을 때 이제 거추장스럽지 않게끔 위치로 옮기는 것 같고요. 바탕화면에 나왔을 때 요 빨간색 저 아이콘이 WPS 오피스라는 프로그램인데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제가 느끼기로는 요 안드로이드 체제의 운영 체제에서
내가 필요한 파일들을 관리하는 프로그램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수학 관련된 파일을 불러냈고요. 사실 이지라이트라는 판서 프로그램을 쓰지 않더라도 요 상태 그대로 수업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흰색 때문에 눈이 좀 부실 것 같아요. 특히나 TV 형태가 선명해서 더 눈이 부시거든요. 그래서 바로 야간 모드로 눌러주면은 이렇게 검정으로 바뀌게 되고요. 서로 눈부시지 않게 수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원래는 양손으로 시원시원하게 확대 축소를 해야 되는데 왼손에 휴대폰을 잡고 제가 촬영하다 보니까 손가락으로 찌끔찌끔 확대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위치에 적당한 크기의 문제를 배치를 해놓고요.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사이드 메뉴를 가지고 필기를 할 수도 있지만 손가락 두 개를 탁 얹어 놓으면은 그거를 인지를 해서 판서를 할 수 있고요. 중앙 부분 눌러서 위치 바꿔주고 색상 선택해서 줄을 끊는다든가 필기를 할 수 있는다든가 그런 기능들을 배치를 해 놨습니다. 근데 요거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느낌이고 실제 수업 용도로는 조금 힘들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 이제 아까 띄워놓은 패널에서 보시면은 이제 사진 모양이 있는데 사진 모양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어느 부분이 필요해 하고 물어봐요. 그럼 양쪽 사이드에서 난 이 부분 필요해 하고 영역을 설정해 줍니다. 손으로 했는데 좀 괜찮더라고요. 인식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세 번째 이지가 적혀 있는 게 판서로 땡겨 가겠다는 건데 판서 모드로 이제 이동된 거죠. 예. 필요한 부분 잘라내서 위치 옮겨 놓고 그 자리에서 판서를 해 나가면은 학생들한테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녹화를 할 수도 있고요. 오른쪽 위에 녹화 중이라고 기록 중이네요. 기록 중이라는 이제 마크가 뜨니까 그걸 이용해서 표시도 되고 중지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요 파일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학생들 관계자한테 공유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요 판사했던 기록들도 저장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PDF로 혹은 사진으로 저장할 수 있는데 지금이야 한 장을 썼기 때문에 이제 한 장밖에 안 뜨지만 여러 개의 페이지를 썼으면 그거 전체를 저장할 수도 있고요. 이게 바로 백미인데 초대입니다. QR코드로 보내줘도 되지만 저기 나와 있는 easyWrite BenQ.com이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되면 아이디를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자기 이름 넣어주고 저 화면에 떠 있는 저 방 번호를 넣어주면은 특별한 장비 없이도 학생들이 볼 수 있어요. 안드로이드 체제에서는 크롬겔에서 이게 작동되던데 꺼주고요. 눈이 부시니까 검정색 화면으로 바꿔주고 나면은 이미 학생들이 저 태블릿이나 휴대폰으로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선생님 판서가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벤큐가 이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이런 기능을 넣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제일 저는 만족스러웠고요. 그리고 수업 도중에 선생님이 뭐 예를 들어 초등학생 대상으로 숫자 계산이 좀 크게 나갈 때가 있는데 전자계산기 이렇게 필기를 인식하는 전자계산기 넣어주었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학생의 입장에서는 저 계산기가 안 보입니다. 오예. 그리고 이제 도형 같은 것도 자동으로 인식하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상하게 그래도 좀 이쁘게 멋지게 도형을 완성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거를 입력을 해주면 칠판에 탁 들어가요. 좀 아쉬운 거는 크기 조절이 안 되긴 한데 이것만 해도 수업하는데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괜찮게 평가가 나오고요. 요런 그림과 판사가 그대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메모, 뭐 타이머 기능도 있고 메모장도 있던데 학생들한테 간단하게 공지할 만한 이번 뭐 주제 같은 거 띄워 놓으면 괜찮을 것 같았어요. 배경색도 이제 원한 거 고를 수 있고요. 한쪽 구석에 밀어놓고 수업하면 되겠죠. 요거는 이제 계산기와 다르게 학생들이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벤큐 전자칠판의 특징이 이건데 인스타 쉐어라고 하거든요. 프레젠테이션 모드도 있고 중계자 모드, 분화화면 모드도 있는데 이게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한 명, 두 명, 네 명, 아홉 명. 이 화면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지 일단 보여드릴 건데요. 연결 가이드를 보게 되면 각각 운영 체제에 맞게끔 앱을 설치할 수 있는 QR코드가 제공이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앱을 설치를 해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인스타쇼라고 해서 뱅큐에서 또 다른 어떤 장비라든가 프로그램이 있던데 요거는 제가 못 받아서 사용 못 해봤고요. 앱을 설치를 하고 나면은 똑같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같은 공유기 안에서 머물러야 되고, 그리고 나면 앱을 실행해서 페어링 코드 내지는 이제 비밀번호로 입력을 해서 접속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미리 설치해 놓은 인스타셔를 실행해서, 그리고 저는 이제 요거 비밀번호로 접속하는 방법을 해봤는데, 선택했던 기계를 누르게 되면 비밀번호를 물어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주어진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접속을 하게 되고요. 성공! 그럼 이제 물어봅니다. 어떤 방식으로 접속할래? 두 번째 거 눌러서 접속을 하게 되면은 허가가 좀 필요하죠. 이거 접속하겠냐고. 그랬더니 그거 보시면은 총 9개 분할된 화면 중에서 하나로 뜹니다. 가로 모드로 바꿨더니 태블릿을 바로 인식을 하고요. 특별한 거 없어도 인스타 쉐어가 필기할 수 있는 기능을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를 적었더니 바로 이렇게 화면에 인지를 하더라고요. 회의용인 것 같은데 지금 코로나 시대에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난 뒤에 딴짓을 할 수도 있잖아요. 특히 얼굴은 보여주더라도 손은 잘 안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 카메라 학생들 얼굴을 보여주고 인스타 쉐어로 이제 학생들이 뭘 필기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바로 할 수 있는? 요게 좀 괜찮은 것 같았어요. 물론 인스타 쉐어를 이용해서 학생들의 필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학원에서 이제 태블릿이라든가 이제 필기할 수 있는 어떤 장비들을 좀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비용이 좀 들긴 하겠습니다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특히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필기하는 모습 화면에 띄워놓고 서로가 어떻게 푸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좀 활용도가 좀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제공이 되니까 추가적인 장비나 프로는 없어도 그런 부분이 좋았고, 그 외에도 이제 프레젠테이션 모드라고 해서 꼭 서서 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이제 화면으로 준비를 해놓고 화면이 지금 똑같아졌죠? 앉아서 옆에서 이제 실행을 하고 관리를 하는 거죠. 뱅큐 전자칠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사용을 해보고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뱅큐 전자칠 장점으로 이제 이거는 카탈로그 내용인데 실내 공기가 몸에 안 좋을 수도 있다 요즘. 그리고 학교 안에서도 수많은 세균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스크린의 블루라이트랑 플리커 이제 깜빡이 현상, 빛의 난반사가 이제 안 좋은 현상을 일으킨다.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요 뱅큐 전자칠판이다라고 이제 광고를 하고 있고요. 이제 항균 스크린이라고 해서 은나노 코팅, 균이 버티지 못한다라고 안내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전자칠판 왼쪽 위에 이런 아이콘들이 떴었죠. 실내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를 측정을 계속해서 학습 위한 환경을 구축해주겠다. 그리고 이제 눈 건강을 위해서 플리커프리 기술, 깜빡인 거 없앤다 이 말이고요. 로우 블루라이트는 이제 블루라이트 이제 좀 줄여주는 현상, 그리고 안티글레어로 눈부심 방지를 해주겠다는 그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현재 좀 전에 봤던 이지 라이터라는 판서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편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고요. 특히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제 라이브 기능.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전자칠판을 설치를 하고 나서 학생들 대상으로 수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요 전자칠판 하나만 사면은 기본적인 판서를 이용한 수업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우리가 그게 가능하다는 걸 좀 봤고요. 그리고 이제 회의에서 좀 쓰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봤던 인스타시어 무선화면 공유를 이용해서 회의라든가 어떤 공동적인 작업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학생들 필기 화면을 실시간으로 직접 가서 보는 게 아니라 화면에 띄워놓고 서로 비교하면서 볼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조금 안타까웠던 게 인치별 모델들이 기본 탑재 OS가 안드로이드 8.0이에요. 아, 이거 너무 안타까워요. 뱅큐 전자칠판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체제의 판서, 그리고 이제 온라인 수업, 그리고 이제 인스타세어를 이용한 화면 분할 기능을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좋았던 부분부터 먼저 설명드리게 되면은 이 전자칠판 하나만 사면은 판서 및 다른 기능들을 그냥 쓸 수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보통 전자칠판 사게 되면 마이크라든가 카메라 같은 부가 장비 혹은 소프트웨어를 또 이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전자칠판 하나만 가지고 그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게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특히나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거기 대응할 수 있는 앱들이 있다는 게 참 마음에 들었고요. 근데 아쉬웠던 부분, 버벅이 현상이 좀 느껴졌습니다. 이거는 사용자의 성향에 따라서 달리 좀 평가가 나올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성격이 좀 급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명령을 실행하거나 앱을 실행했을 때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빨리빨리 처리되기를 바라요. 근데 이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PDF 파일에서 특정 문제 부분을 잘라내올 때, 그리고 잘라내온 부분을 판서에 붙여 나갈 때 그 움직임이 부드럽게 되는 게 아니라 약간 좀 턱턱턱 걸린다는 느낌? 수업 자체는 지장이 없었습니다라마는 이제 성향에 따라서 이게 좀 좋고 나쁘게 좀 갈릴 수 있다는 거, 이게 좀 아쉬웠고요. 두 번째로 아쉬웠던 부분은 테스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앱들을 이제 동시에 사용했었는데, 이 버벅임 현상뿐만 아니라 이제 앱이 중단되는 현상을 좀 발견했었거든요. 요 내용 관계자분들께 여쭤봤더니 안드로이드 체제에서 4K 화질의 앱들을 구동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과부하가 좀 걸리나 봐요. 본사에서 이거를 알고 있고 앱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계속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앱을 너무 여러 개 실행시키지 말고 이제 사용하지 않는 앱은 중단하고 사용하는 앱만 이제 실행시켜서 사용하시기를 권장하시더라고요. 요 현상 같은 경우에는 PC에서도 4K 화질의 전자칠판을 사용했을 때 PC 성능이 이제 부족하게 되면은 이제 약간 버벅이는 현상이 일어나요. 아마 동일한 현상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바람은 CPU나 램 같은 경우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이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추가적인 옵션이 좀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본사에서 앱을 최적화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기다리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전자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사항 참조하시고 필요한 앱만 사용해서 수업과 작업에 활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 일부 영상 테스트 이후로 2부 영상에서는 외부 판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 PC를 연결해 볼 겁니다. PC는 크게 두 가지를 이용해서 테스트 해볼 건데요. 성능이 낮은 PC와 좀 성능이 괜찮은 PC를 가지고 4K 화질을 판서에 사용했을 때 어떤 차이가 나는지 테스트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기간이 좀 남아있으니까 궁금하신 점 글에 남겨주시면 최대한 반영해서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